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설 연휴가 끝나 다소 섭섭한 화요일 아침입니다. 네, 화요일 아침 뉴스부터 몇 가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 미국 프로농구의 전설적인 슈퍼스타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1996년부터 2016년 은퇴할 때까지 LA 레이커스에서 뛰면서 팀을 NBA 정상에 5번이나 올려놨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 각계에서 애도의 물결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4번째 확진 환자는 중국 우한시로부터 입국한 55세 남성인데요.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엿새 동안 사실상 방치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격상시키면서 중국 우한 지역 입국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숙청설이 돌고 있던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지요.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가 6년여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공연장에 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당 제1 부부장도 참석해서 북한의 백두혈통이 총출동했는데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미국을 상대로 정면 돌파를 선언한 북한이 정통성을 과시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대기질은 대체적으로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우산이 필요한 곳이 있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시면 경남 동해안은 오늘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도 있어서요. 오늘 하루 교통안전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6도에서 12도 선으로 어제보다 약간 높겠고요. 평년보다도 높아서 비교적 포근한 날 보이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서 동쪽 지방에 위치한 공항을 이용하신다면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새 끝나버렸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또 너무 많이 먹었어요. 조금만 먹어야 했는데, 네, 너무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죠? 네, 네. 잘 보냈습니다. 한동안 원장님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할 일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먹고 쉬고 자고, 먹고 쉬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뱃살이 찌는 게 걱정입니다. 야, 팔자 좋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얘기, 먹쉬자. 먹고 쉬고 자고. 먹쉬자. 그걸 실천하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저도 진짜 먹고 쉬고 자고, 근데 확실히 이 설날에 이제 저는 이제 아기도 생기고 하니까 이제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뱃돈. 뭐 먹고 자고 살은 찌고 돈은 없고 막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찌면서 속도 더불어 가고요. 네, 저희 아버지도 체하셨다고 네. 명절 지나자마자 소화제 챙겨 드시던데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내가 왜 그랬을까?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고 왜 그렇게 많이 먹었을까라고 생각을 참 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쯤 아마 산책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동안 먹었으니까 좀 움직여야지 하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2020년에 마이너스 1 프로젝트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이에요. 뱃살의 주범 내장 비만 마이너스 1. 지금쯤
이 설에 너무 먹었어 후회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게 네. 지금 내장 지방으로 막 이렇게 바뀌고 있을 건데요. 그거 없애는 방법을 확실하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들을 또 모셨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소개해드리자면요. 김태균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가 이 자리에 나올 건데요. 내장 비만을 없애주세요 하고 저희 프로그램에 의뢰를 하신 분인데 만나보실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네. 우선 저희가 힌트로 네. 노래를 한번 들어보려고 아, 하는데요. 그래요? 네네. 아, 노래를 노래. 한번 가수군요? 살짝 들어볼게요. 바로 이거. 나오지. 아, 네. 다들 아시죠? 야. 네. 너무 센데. 이분 내장 지방 많죠. 책임지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아, 이거 특별한 정말 분입니다. 주변의 싱글분들은 전부 이거 내 노래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트가 강해. 아마 많은 분들 머릿속에 이분이구나 바로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어떤 분인지 먼저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혜수입니다. 채널A 우리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양혜승입니다. 네, 여전히 독특한 헤어스타일, 화려한 싱글 양혜승 씨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야, 양혜승 씨가 나오니까 에너지가 그냥. 아유, 이 아침에 나오기 힘든 에너지인데 너무 반갑습니다. 뭐 좋아요. 아주. 네. 사실 그 결혼은 미친 짓이야라는 네. 노래를 저도 참 좋아하고요. 특히 이번 설 명절에 친척들이 결혼해라 그러면 아니, 결혼은 미친 짓이야. 뭘 좋다고 좋아. 아니 멜로디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멜로디. 네, 많은 친구들이 친척들에게 한번 이 노래 불러주고 싶었다고. 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노래 불러놓고 정작 본인은 화려한 싱글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제가 벌써 그러니까 제가 활동을 좀 안 한 동안 네, 결혼도 하고 벌써 5년 넘고 이제 7년 차. 아, 그 그렇구나. 정도 됐네요. 5년 넘었으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어. 5년으로 왔는데 이제 아줌마예요. 아니 근데 결혼하셨다 그래서 네. 저희 그 메이크업이랑 헤어 해주신 분장팀 선생님들이 그러셨어요. 배신감을 느낀다고. 네, 어떻게 이 좋은 세상을 두고 저쪽 세상에 가신 기분은 어떠신지. 뭐 이 세상 저쪽 세상.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좋은 세상을 두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 저 세상을 다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세상 괜찮은가요? 좋아요, 아주. 아니, 그 어르신들 말씀 있잖아요. 일단 해보든 안 해보든 해보고 저 후회도. 후회한다. 뭐 후회한다가 아니고. 그래도 해보고 후회해라. 뭐 이런 네. 말 듣고 그러니까 네. 일단은 살면서 성인이라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밟아가는 코스인 것 같아요. 노래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아, 근데 그러면 행복하면 된 거잖아. 저 결혼하고 지내는 명절이 지금 5번째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설 명절이? 그렇죠, 그렇죠. 이번 명절은 어땠어요? 참 행복했어요. 저는 이 명절 때나 이런 그런 명절 때면 다 행복해요, 저는. 항상 이 음식들이 왜? 앞에 저의 아니, 그걸- 행복을 만끽해 주니까. 그걸 차려야 되잖아요. 예. 어, 잘해요. 아, 잘해요. 잘해요. 괜찮네. 그리고 또 잘하시고 그건 괜찮아. 남편분이 요리를 또 잘하시고요. 맛있게 잘하세요. 그래서 네.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 참진 않아요? 이게 뭐 식탐 같은 게 또 우리가 있잖아.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쵸. 참는 게 근데, 제일 힘들어요. 예, 정말 이 음식이라는 게 보면은 또 먹고 싶고 네. 그 냄새만 맡으면 막 네. 막 미치겠거든요. 근데 그 맛을 봐도 이 맛을 아니까 이 맛을 아니까 좀 참을 수 있는 좀 그런 게 생기더라고. 예, 근데 많이 우리가 다이어트는 해줘야 돼요. 아니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 결심을 새해에 딱 하잖아요. 네. 새해가 그렇죠. 딱 되면 다이어트. 근데 최대의 위기가 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탁 하고 한 달이요? 이렇게 있으면 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그때 그걸 어떻게 참아? 그 이제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먹잖아요. 한 살을 먹으면서 살이 늘어. 살이 늘어. 이게 굉장히 걱정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설에 이제 먹었던 음식들 이게 생각보다 영양소가 너무 꽉 차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지금쯤 아마 이 체중계에 올라가신 분들은
설은 즐거웠지만 내가 왜 그렇게 많이 먹었나 맞아요. 좀 이렇게 후회하시는 시기가 바로 이때죠. 예. 맞습니다. 특히나 설에는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고요. 워낙 칼로리가 높다 이런 얘기 있어서 많이 먹고 나면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설날 때 어떤 음식 드셨습니까? 그리고 그 설 음식이 얼마나 이 육중한 녀석들인지 알고는 드셨는지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퀴즈 한번 네. 내볼 텐데요. 네, 퀴즈 지금 좋죠. 뒤에 이제 판넬을 보시면 네. 지금 이 음식들의 칼로리가 감춰져 있는데요. 네. 이 중에 가장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맞추시면 제가 준비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한꺼번에 네. 명절 때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 명절에 먹은 요 음식 중에 네. 가장 고칼로리로 내 내장 비만을 찌우는 음식은 뭐냐? 그렇죠. 아하. 떡국도 대단할 거고요. 네. 소갈비찜. 갈비찜도, 그리고 맞아, 잡채도 예상외로 칼로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리고 동그랑땡. 이 중에 가장 높은 거를 뭐 맞추신 분. 전문가 세 분은 아실 테니까 네. 이렇게 하죠. 이렇게. 사실 이게 전문가가 틀렸을 때 웃기거든요. 어떻게 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잡채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잡채. 잡채? 잡채 고르셨어요. 잡채가 있었어요? 네, 잡채 있었습니다. 잡채였구나. 저는 소갈비찜이에요. 소갈비찜이요. 소갈비찜 그럴 수 있죠. 저는 동그랑땡. 동그랑땡. 동그랑땡일 것 같아요. 네. 그래? 그러면 아니 왜 저거는 한 번씩만 먹잖아요. 네. 네. 떡국은 난 기본이 세 그릇이거든. 나는 떡국이 칼로리가 높을 것 같아. 기본은 세 탄수화물. 그릇 먹으니까 오. 칼로리로 따지면.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근데 한 그릇만 한 넣고. 그릇만? 네. 한 그릇만 해도 저게 그 떡이 네. 아, 그래? 그래도 좀 떡국? 칼로리가 높아요. 아, 그래요? 밥이랑 똑같기 근데 때문에 그럴 칼로리.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나는 떡국으로 할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쌓아놓고 한 점씩 이렇게 딱 먹고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한 잔씩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떡국 딱 차려서 딱 먹으니까 또 해장으로 좋아 국물이. 그 칼로리를 이렇게 그래도 자 그러면은 자, 저 껴보죠. 잡채 네. 저는 소갈비찜 동그랑땡 네. 떡국 네. 네. 자, 그러면 순위권에 못 들은 시금치 나물과 김치 먼저 이건 확인해 아니야. 볼까요? 이건 아니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자, 그러면 먼저 시금치 시금치는 나물 25칼로리. 그렇죠. 저 풀떼기들이라요. 김치. 네. 딱 10분의 1공기야. 김치 19칼로리. 자, 네. 이제 한 원장님이 선택하신 잡채 한번 가보죠. 잡채는 잡채 102칼로리. 3분의 1공기. 그리고 이지영 선배님께서 하신 동그랑땡. 아니요. 이거 제가 이거는 했어요. 소갈. 예인 씨. 제가 한번 예인 씨 155. 지금 가장 높아요 여기서. 네. 네. 여기. 순서대로 된 것 같아. 아무래면 우리 제작진이 그렇게 단순하게 짰겠냐고요. 봐봐. 제가 만약 이거 순서대로 처음부터 내림차순으로 돼 있는 거면 제작진 오늘 진짜 전부 집합 걸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소갈비찜. 네. 495. 저거야. 이게 어쩌면 이게 제일 높겠네요. 밥 네. 한 공기 반이라잖아요. 그렇네요. 저거. 자, 마지막으로 떡국. 떡국은 112. 역시. 오늘 게스트. 뭔가를 알아. 음식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 그럼요. 역시 양혜진 씨가 먹는 것만큼은 진짜 대단하시네요. 두 공기 반. 저희가 준비한 이 굉장히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되는 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진짜 상품 네, 주는 거예요? 이거 사실 짠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네. 가져왔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이거 열어봐야죠. 네, 한번 열어서 열어보세요. 보여주세요. 어머 리본도 이쁘게도 묶었네. 장난해? 아니. 교환권. 유산균 교환권. 유산균 교환권. 유산균 교환권이 있었네요. 이거를 이 종이를 이제 제작진에게 제시하면은 예. 줍니다. 저 예, 상품 받는 거죠? 받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산균. 이게 예. 다이어트에 그렇게 도움된다고요. 네. 그렇죠. 이게 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는 저희가 점점 프로그램 보시면 저희가 풀립니다. 저희가 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떡국에 대한 궁금증. 네. 아니 떡국이 이렇게 고칼로리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 한 공기 요걸 좀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밥 한 공기 그냥 드실 수 있죠. 네. 2공기 먹었다. 네. 좀 많이 먹은 거 같아요. 많이 3공기, 너무 많이 먹었어. 4공기, 5공기. 이거 이제 미친 짓이죠, 그냥. 네. 결혼처럼.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떡국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떡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쌀을 꽉 누른 거기 때문에 달랑 저 떡국 한 그릇이지만 저게 밥으로 따지면 2공기 반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저 6가지들이 보면은요, 그냥 한 상에 먹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떡국 있죠? 그 옆에 갈비. 그럼 갈비찜 우리가 이제 몇 개 정도 먹으면, 그게 500kcal. 그럼 그게 이제 밥 한 공기 반. 벌써 합치면 이제 4공기 드셨죠. 거기다가 이제 전. 그쵸? 전 네. 같은 경우 이제 뭐 한 5개 정도.
그럼 저게 밥 한 반 공기. 지금 얼추 저렇게만 대충 먹었는데도 계산해 보시면은 뭐 6공기에서 7공기에 해당하는 열량을 먹은 거니까 저걸 한 끼만 먹었으면 괜찮은데 아침에 저렇게 먹었고 점심에도 저렇게 먹었고 맞아. 저녁에도 저렇게 먹었으니까 지금 제 뱃속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뻔히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네. 이게 성인의 하루 권장량이 2,000칼로리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미 한 끼에 반 정도 소진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양혜승 씨 같은 경우는요, 떡국을 기본적으로 3그릇 먹고 시작하신다고 했으니까. 너무 맛있잖아요. 아, 그럼 거의 뭐 7그릇 반. 밥 일곱 그릇 이걸 반. 저희가 미리 알았었어야 됐어요. 아. 이걸 너무 늦게 알았네. 3그릇 먹고 알았어요. 근데 아마 지금 네.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도 야, 나 저 정도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이 안에 다 저장돼 있는 거야? 자, 그 걱정을 저희가 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장 비만을 덜어내는 오늘 -1 프로젝트잖아요. 그 프로젝트를 충실하게 이행을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전에 양혜승 씨도 네. 이 식욕, 넘치는 식욕, 이거를 억제하지 못해서 전에 한번 낭패를 본 일이 있다면서요. 근데요, 이게 참 그게 정말 이게 참기 힘들어요. 네, 근데 뭐 제가 뭐 다이어트 하기로 했으니까 이 여자들은 평생 숙제예요, 다이어트는. 어.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더 심해. 네. 그러니까 그걸 잘 이겨내려고 했죠. 예전에 미인 대회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어렸을 때 뭐. 네. 네. 아유, 좀. 미인 그때도 대회? 그걸 앞두고 네. 나는 그 미인대에 나갔다는 그 의미가 솔직히 등 떠밀려서 나갔어요. 엄마 우리 엄마의 치맛바람 때문에. 근데 어머님이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여자라면은 뭐 이래서 그랬는데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미인대회가 목적이 아니고 참 어린 나이에 나갔으니까요. 네. 근데 그 전야제가 있거든요. 네. 전야제 때 딱 이제 우리 후보님들은 다 고든 자세로 이렇게 했는데 늘 나는 뭔가 항상 그렇지. 마취된 것처럼 이러고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예. 저는 안 그랬어요. 그 목적이라는 게 그런 게 없으니까 음식이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야. 그 다리 쓸고 다녔잖아. 나 혼자서 막 무슨 망아지처럼 막 뛰고 다니고. 진짜 그 바로 정도야. 전날. 예. 그 정도 그렇게. 리틀 미스 코리아 아유. 진 출신입니다. 그때 화면 진. 있어요? 그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아, 요거. 이거는 아기 때. 6살 때. 그러니까 리틀 미스 코리아. 아, 요걸 먼저 올리셨네. 예. 너무 그럼 귀여운데요. 나중에 커서도 또 나가신 거예요? 그렇지. 저희 엄마가 이렇게 좀 유별나서. 딸에 대한 그런 게. 공주네요, 공주. 눈동이에다가 막내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미스 코리아. 야. 예. 성인이 돼서. 그러네요. 예. 머리 근데- 모습하고. 야, 근데 저기 지금 전형적인 미인인데 혹여 뭐 충분히 지금 삶에 만족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혹시 저 때가 그립다거나 뭐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러니까요. 저 때가 그리워야 되는데 네. 저는 그렇게 막 그립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립고 그러지 않고 지금 현재 행복하고요. 이제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예.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겠죠. 건강을 위해서. 그렇지, 그렇지. 건강이 중요해요. 네, 아, 네. 그래 알겠습니다. 화가 나신 건 아니죠? 건강하려고 네. 네, 다이어트라는 거 전혀 그립진 않다. 네. 건강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렇죠. 이런 얘기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kg을 감량한 적이 있고, 그죠? 솔직히 저처럼 다이어트 대한민국에서 많이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네. 정말 다이어트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자들의 평생 숙제라고. 맞아요. 네, 저한테는 평생 이렇게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숙제죠, 저한테도. 근데 벌써 도대체 모아놨네? 어떤 다이어트를 어머. 했는지. 저희가 네, 준비를 또 맞아요. 했어요. 네. 이런 이런 다이어트까지 다이어트까지. 해봤다. 네, 첫 번째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조건 달리기입니다. 저 뭡니까? 이건 뭡니까? 저게요, 제가 신인 때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 2주 만에 5kg를 빼면 상금 100만 원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그 좀 유명한 좀 그 프로그램이었었어요. 근데 일반인들 참가자, 네. 근데 유일하게 연예인 참가자 제가 그때 신인 때는 제가 한 114kg 나갔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뚱뚱한 상태에서 이제 데뷔를 했었던 상태에서 이제 우리 매니저님께서 이제 한번 도전해보자. 상금도 받고 그러니까 좋다. 그래서 딱 나갔는데 그때 그 진행하시던 그 DJ 분이 저처럼 독한 사람 처음 봤대. 2주 만에 제가 7.5kg를 뺐잖아요. 야. 네. 근데 그럼 뭐해? 다시 쪘지 뭐. 그러면 그 진행 자체를 뛰면서 했다는 거예요? 네, 러닝머신에서 뛰면서. 러닝머신에서? 네, 그러니까 그 카메라를 딱 쏴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뛰고 있는 거야. 이제
패턴을 딱 지켜가면서 뭐 노래도 나오고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죠. 네, 일반인들이든 뭐든 도전해갖고 상금을 받아갖고 제가 그 100만 원을 불우이웃 성금에 딱 기부했습니다. 멋지다. 근데 이거는 지금 듣기에도 조금 무리한 다이어트 아니에요? 괜찮겠어요? 실제로 단기간 내에 이렇게 무리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네. 정말 많으신데요. 아침부터 조금 무거운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하십니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네. 자살 충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뭐 무리한 다이어트는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너무 심하게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오래 하면 자살이나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 이 급작스러운 다이어트가 어. 내가 급 피곤해지더라고. 이렇게 그렇지. 급하게 뺄 때는 급 피곤.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많아졌어요. 네. 네. 어쨌든 무조건 달렸어. 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다이어트까지 해봤다. 두 번째는요. 아, 이건 뭐. 황제 황제 다이어트. 다이어트. 이거 고기만 먹고 막 이러는 거죠? 그렇죠. 이 제가 참 고기 먹고 누워 있고 계속. 체질에 맞는 다이어트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좋죠. 빠지진 않더라고. 많이 드셨나요? 왜 그랬던 그 거야? 고기를? 그게 제가 알고 보니까 이 고기 그냥 먹으면요 맛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네. 어떻게 소스가 있다가 소금에 찍어 먹고 막. 근데 나는 소스만 20가지 넘었을 거야. 아, 그거 아니야. 예, 그러니 뭐 빠질 일이 있나. 이 소스는 아닌 거죠? 아유, 그렇죠. 소스 먹으면 일반적으로 기름도 많이 넣고요. 단맛 네. 드시니까 당도 네. 많이 넣죠. 그리고 입에 짝짝 붙다 보니까 자꾸 과식하게 되죠. 맞아. 선생님 저는요 고기만 이렇게 그러니까 황제 다이어트잖아요. 그것만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소스는 상관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아유, 그러면 소금만 찍어 먹으면. 소금만 찍어 먹으면 그래도 괜찮죠. 근데 이 소스는 소스에서 네. 오는 열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소스만 개발해서 만들어서 해 먹었어. 알겠습니다. 그냥 고기만 드셨어야 했는데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 한 끼, 이게 이거. 1일 1식 뭐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간헐적 하루에 단식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그래요? 것도 비슷한데 하루에 한 끼만 먹고는 너무 힘들어요. 네. 우리는 또 활동을 막 노래하면서 막 네. 그러니까 칼로리 소모가 많으니까 네. 중간에 뭐 간식 좀 먹어주고 그랬죠. 간식은 주로 어떤 거? 제가 좋아하는 떡, 에이. 빵. 혼날 것만 자꾸 얘기하네. 다이어트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떡빵 이런 거 더 살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 한 공기에 해당하는 게 식빵 두 쪽이고요. 밥 한 공기에 해당하는 떡이 두 개거든요. 그때 그래서 몰랐어요. 결과적으로 그거 4개 먹으면 밥 두 공기 드신 거니까 식사 제대로 하신 거죠. 뭐. 아, 이거 아니었어. 이것도 네. 아니었어. 그럼 예.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다이어트는 8시 이후 단식. 이게 이제 이게 간헐적, 간헐적 네, 단식이구나. 간헐적 단식이죠. 참, 저 시간대를 지키려고 7시만 되면 이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배도 안 고픈데 먹어줘야겠다. 왜냐면 네. 8시 이후에 못 먹잖아. 예.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야 먹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저것도 좀. 근데 이거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간헐적 단식. 네, 그거를 좀, 근데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거 그 새벽에 이렇게 네. 이제 좀 자고 그러면은. 공복 상태. 그거를 좀 8시 이후가 아니고 10시 이후로 해갖고 그 전에 먹고 그렇게 했었으면 제가 성공했을 수도 아니야, 있는데 아니야. 성공 못했어 저거. 자기 전에 뭐 공복이 얼마 있어야 된다 이런 건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간헐적 단식은. 근데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실패한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이유 중에 하나는 간헐적 단식을 꾸준하게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으면 100% 성공하는데 그렇지 못하죠. 하다만다 이거죠. 그런 식습관에 원래 문제가 있었던 거고 네.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가요. 충분하게 이제 진행했으니까 보상 심리에서 폭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분들은 결국 간헐적 폭식으로 돼서 요요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올라옵니다. 오히려 더 찐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 거 볼게요. 네,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다이어트 보조제 복용. 뭘 드셨어요? 보조제로? 많죠 뭐 저는 저 보조제 뭐 식용 억제제 보조제도 많이 먹었어. 저기 뭐 영양제 보조제 뭐 식용 억제제 뭐 엄청 뭐 자, 요 부분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식욕 억제제들은 비만 환자의 치료에 보조적으로 사용이 될 네. 수는 있는데요. 이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식욕 억제제 사실 마약류로 지정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의사의 상담 후에 처방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약간 긴장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저는 이 병도 들렸어요 이런 부작용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네. 특히나 꼭 이렇게 복용 전에 의사와 상담을 하시고 절대로 임의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조제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런 다이어트까지 해봤다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꼭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다. 양혜승 씨도 약간 그런 체질이신 거죠. 저는 공기만 마셔도 살찌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 네. 살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해본 게 있습니다. 양혜승 씨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우선 화면을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어깨가 무슨 만드신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사람 몸이 아닌데. 헬스장에 온 혜승 씨 다짜고짜 몸 상태 체크부터 시작하는데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려? 근육량부터 체지방량은 물론 몸의 균형까지 구석구석 체크해 봅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오고 네, 지금 몸 상태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제 한번 볼게요.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 네. 근육량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렇게 근육량 높으신 여성분을 처음 뵐 정도로 근육량이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공한다, 성공. 네. 됐어. 결과표를 보니 체지방률과 복부지방률이 조금 높네요. 근육량이 충분한 만큼 조금만 근력 운동을 해준다면 금방 예쁜 바디라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녀의 새해맞이 다이어트 대작전, 그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아니 일단 앞에 화면에서 본 바로는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문제인데 지금 여기 있잖아요. 네. 근육량이 많아요. 표준 범위에서 확 위로 올라가 있는데 네.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근육량이 많으신 건 정말 좋은 네. 거고요. 네. 네. 하지만 이 체지방률과 복부 지방률도 높은 게 아무래도 조금 좀 문제인데 네. 근데 사실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 근육량은 높은 대신에 기초 대사량은 굉장히 좀 낮게 측정이 되어 있으십니다. 근데 네. 저는 이게 이상해요. 원래 저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사가 좋아서 기초 대사량이 좋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왜 그래요? 네. 보통은 그렇게 많이들은 알고 네. 계시는데요. 이렇게 조금 이런 분들의 경우에 저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네. 대장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대장 부분. 사실 장 건강이 좋으면 확실히 좋다, 건강도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다이어트와도 그럼 연관이 있다는 거네요? 아까 양혜승 씨가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공기만 먹어도. 네, 이렇게 이제 유독 본인만 좀 먹었을 때 살이 찐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치킨 한 마리를 먹어도 나는 살이 잘 안 찌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들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장 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장 건강이 좋으면 변을 잘 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사실 우리 몸속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무게로 따지면 한 1.5kg 정도, 종류는 1000종류 이상의 세균이 저희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이 세균들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는 균도 있고 악영향을 좀 미치는 균들도 있는데 네. 이렇게 유익균과 유해균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네. 비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날씬해질 수도 있는 게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균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좋은 균은 그럼 어떤 균이에요? 좋은 균이에요? 보통 이제 제가 화면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균을 보시면은 뚱보균이라고 불리는 비만을 일으키는 퍼미큐티스 균이 있고요. 또 이 반대쪽에는 딱 봐도 날씬한 균이죠. 박테로이데테스균이라고 하는 유익균의 대표 주자로 알려진 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그림만 봐도 뚱보균은 뚱뚱하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저게 많으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만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유해균이 많으면은 우리가 조금만 먹어도 더 배부른 것처럼 느끼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실제로 이제 장내 유해균들이 많으면 이제 독소들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이 장내에서 생긴 이제 독소들이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나 호르몬의 분비를 줄여줘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그만 먹어 호르몬이죠. 어느 정도 먹으면 그만 먹어 딱 해야 되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되니까 포만감이 생기지 않으니까 많이 먹어도 자꾸 먹어. 헛헛해서 어머, 내가 자꾸 먹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맞아. 쉽게 배부른다는 생각 안 그 들어. 호르몬 분비가 안 되는 건가 봐요. 그러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러네. 이렇게 그 검사 결과 보면 네. 골격근량은 많은데 이상하게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이것도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과 관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면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체온이 어느 정도 상승이 되고 기초 체온이 유지가 돼야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체지방량이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만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저는 이슬만 먹고 살아요. 이러면 그거 유해균이 많은 거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해균을 이걸 잡아야지 내장 지방을 이제 막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네. 어떻게 잡나요, 이거는? 자, 그걸 이제 저희가 제안해 드리는 거죠. 네. 어떻게 잡나? 맞습니다. 방법을 또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부터 공개를 해볼게요.
설탕 섭취를 줄이자. 이거 저 차 교수님이 제안해 주신 거죠? 그렇죠. 네. 일단 이 설탕 그러면 입에서 달달하고 좋은데 네. 이 달달하고 입에선 즐겁지만 이게 몸속에 들어가서 장으로 들어가면 이 유해균들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걔네들을 아주 창궐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설탕 외에도 정제가 되어 있는 하얀색 밀가루 같은 경우도 역시 이것도 역시 유해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달달한 설탕이나 하얀색 밀가루 음식을 좀 피하고 통곡물이나 채소, 즉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 바꿔야지만 유익균들을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설탕 섭취를 알겠습니다. 줄여야겠고요. 두 번째는 한동화 원장님의 처방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장내 독소 빼는 지압법. 이런 게 있어요? 지압이 또 답이네요. 근데 이제 우리 복부에는 이제 혈자리가 있는데요. 이제 특정한 혈자리를 지압을 하게 되면 장내 기운을 소통을 네. 시키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도 하고 장내 내장 지방을 쉽게 연소시킬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좀 운동법인데 운동법도 내장 비만을 쉽게 연소시키면서 유산균까지 와. 높이는 그런 운동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네. 말로만은 안 되겠는데요? 한트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 그럼요. 예. 네. 자, 그럼 한트 가겠습니다. 반대쪽.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선 앞으로 찍은 아래, 거군요. 왼쪽, 오른쪽. 네, 한트만을 기다린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먼저 이렇게 자기 지금 홍보하기 있습니까? 내 코 놓으니까 내가 홍보해야지 누가. 먼저 지압법을 소개해드린데요. 네. 우리 몸에는 사관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원래 합곡 아시죠? 합곡. 네. 합곡 두 군데. 합곡 두 군데. 또 이제 발등에 보면 비슷한 위치가 있어요. 태충이라는 혈자리가 하나, 둘, 셋, 넷. 전부 다 4개잖아요. 네. 이 자리를 잡게해주면 온몸의 기운을 소통시킨다고 해요. 아하. 그런데 이제 그 자리를 지압하는 게 아니라 배도 사관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배도. 복사관이 있는데 그 부위를 지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수 씨한테 가서 예. 자, 정수 씨 혈자리 먼저 잡아볼게요. 네. 자, 먼저 배꼽 찾아주세요. 배꼽. 배꼽. 먼저 쉽게 먼저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꼽 양쪽으로 자신의 손가락 3개 떨어진 거리만큼 있는 자리가 이게 배꼽이죠. 네. 네. 천추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아, 천. 천추. 배꼽이 여기죠. 천추의 한이다가 저기예요? 그럼? 아, 이게 천추는 하늘 천자의 지돌이 추자인데요. 하늘과 연결된 맞네, 지돌이다. 맞네. 네네. 그렇죠. 그리고 아, 여기에 박힌 거예요, 한이. 이게 천추고요. 그러네, 지금 여기에. 배꼽에서 여기까지가 약 3cm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바로 위에서 약 1.5cm 떨어진 데가 한이 많어. 화룡문이라는 혈자리. 화룡문. 화룡문. 아. 이 화룡문이라는 혈자리는 복부에 있는 살집을 온화하게 해준다. 아하. 그런 자리예요. 그럼 양쪽이 다 있겠죠. 아, 고기 되겠네. 네네. 그리고 바로 밑에 대칭으로 네. 외능이라는 혈자리. 외능. 이거는 세 군데. 바깥쪽에 있는 능선,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천추와 하나, 둘, 셋, 넷. 이게 사관이 복사관. 아, 그렇죠. 네. 천추와 함께 6군데를 지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하. 예쁘게 잘 붙었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면 되나요? 네. 그러면 제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아이고. 자, 먼저 자신의 배꼽을 찾고 그러면 천추가 양쪽에 있겠고 네. 바로 위쪽에 활용문이 있고 네. 천추 바로 밑에 외능이 있겠죠. 네. 이 6군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손을 겹쳐서 네. 그렇죠. 아, 돌려.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원래 맨살에 하면 좋습니다. 배를 따뜻하게 하는 자극 효과도 있고요. 선생님, 전 신호가 와요. 네, 이 상태가 이게 장 운동이 促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배가 따뜻해지면 유산균도 쉽게 증식을 해요. 자, 이렇게 마사지를 5번 정도 돌려주고 그다음에 자, 외능부터 그러니까 활용문부터 활용문 자극 깊게 눌러주세요. 자, 이 손가락을 모아서 하셔야죠. 선생님 한꺼번에. 손가락, 예. 자, 활용문, 천추, 자극 온다. 외능 깊게 눌러주세요. 깊게. 그렇죠. 자, 이게 힘들면 톡톡톡 되잖아요. 활용문, 천추, 주. 외능. 왜는 자, 또 이게 또 힘들면 활용문을 돌려주세요. 활용문. 세 가지를 다 해도 되네. 그렇죠. 그렇죠. 가장 편한 거로 천추, 외능.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자극을 주면 네. 내부 장기의 기운을 소통시키면서 내장 지방을 쉽게 연소시킬 수 있는 오. 대사가 좋아져요. 네. 대사 증후군도 회복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운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 결과 유산균을 섭취하지 않아도 아주 저강도 운동을 통해서도 유산균이 수가 증식이 되더라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이것도 체온이 높아지면서 심부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유산균이 쉽게 증식이 되는 그런 연구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나는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못해.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저요.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서서 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의자만 있으시면 돼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소파에 앉아 계시면 소파 끝에 아, 걸터 앉아서 걸터 앉아서. 손을 뒤로 살짝 짚고 네. 상체를 15도 살짝 버티는 거죠. 자, 이게 기본 자세고요. 동작을 3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 타기인데 자전거 타기는 먼저 이 상태에서 다리를 들었다 놨다. 무릎을 그대로 놔두시고 아, 무릎은 낫다. 다리를 들었다 놨다. 그렇죠? 잘 되나요? 네. 자, 신발 그다음에 무겁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한꺼번에 키높이예요. 들었다 놨다. 아이고. 들었다 놨다. 자, 오, 들었다 놨다. 배에 힘이 많이 가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전거 타기. 어유 운동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야, 번째. 한 원장이 왜 이렇게 짜 지금? 네. 자, 두 번째. 아, 이거. 두 번째는 수영하기예요. 앉아서도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수영장 가실 필요 없으세요. 네. 뻗어요. 근데 반대쪽 어깨 쪽으로 뻗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외 복사근이 네. 잘 하게 돼요. 뒤틀어야겠다. 자세를 잡는 근육인데요. 자, 반대로도 반대쪽 어깨 쪽으로 뻗는 거죠. 자, 수영하기. 그렇죠. 어깨를 틀어줘서.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수영하기. 세 번째 노젓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강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도 노 저으실 수 있어요. 자, 해서 노를 당기는데 상체는 뒤로 15도까지 제치는 거죠. 버티시고 노를 저어서 땡겨요. 그렇죠. 팔 근육. 자, 멈추세요. 뒤로 15도. 그렇죠. 으. 노젓기입니다. 자, 이 동작 3개를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 노젓기를 양혜선 씨가 나오셔서 신곡이 있으세요. 네. 양혜선 씨 신곡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네. 음악 주실까요? 네. 자, 준비 자세. 하나, 둘, 셋, 넷, 둘, 셋, 노래 네. 좋은데? 셋, 좋죠? 언니 멋져? 셋, 넷. 자, 한꺼번에.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들어요, 저는. 여자란 말이야. 넷. 자, 수영하기. 자, 자전거 타기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자, 수영해볼까요? 수영. 반대쪽 어깨로. 셋, 넷, 하나, 둘, 셋, 넷, 셋, 둘, 셋, 네. 노젓기. 하나, 둘. 자, 상체를 뒤로 15도까지 당기세요. 땡겨. 한 번 더. 언니 멋지게 하세요. 멋져요? 네, 언니 멋져? 네, 감사합니다. 아, 어떠셨어요? 선생님, 저는요, 지금 막 뻐근해요. 여기 일단 스트레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시원한데 이 아까 자전거 타기랑 이거 하니까 여기가 땡겨요. 네, 많이 그렇죠. 땡겨요. 네. 여러분들이 운동하시다 보면 그리고 중요한 거 아랫배 힘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허벅지에 통증도 생기고 배에도 통증 생기는데 이런 근육통이 생길 때 살이 빠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하시면 내장 비만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리. 자, 이렇게 했죠. 네. 지압법하고 운동법 하자. 아니, 이 운동은 진짜 같이 도움이 뒤에서 되고. 따라해 보니까 여기가 뻐근해요. 그죠? 네. 지금 바로 화장실 가고 싶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 허벅지 안쪽 부분에 근육이 강화되는 효과도 있고요. 오. 아랫배도 마찬가지고. 네. 예. 그러면 여기 아까 배꼽 주변 이렇게 자극하니까 뽀글뽀글하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희가 내장 지방 잡는 비법인데요. 요거는 양희승 씨가 아까 체지방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요렇게 하세요라고 뭔가 미션을 준 게 있는데 그거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아, 네.
혜승 씨가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러 나섰습니다. 아이고 아프겠다. 오빠 아프겠다. 아이고. 아, 주먹으로 맞았을 때는 안 아픈데 얼굴로 맞으니까 이거 띵하네. 그러게요. 자, 아우 진짜 아니 진짜 우리 저기 유명호 선배님이세요. 예, 세계 챔피언 우리 제가 또 존경하는 분. 아, 우리 동생이 시합한다니까 또 와서 당연하죠. 또 열심히 응원해주러 와서 너무너무 당연하죠.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전직 세계 챔피언 노하우로 성장한 권투 선수들의 경기가 있을 예정인데요. 들어서자마자 반가운 사람과 만납니다. 우리 김민규 선배님. 야, 아유 옆집 마지막 승부. 요즘 옆집으로 난리 났잖아요. 난리를. 그래. 아니 우리 제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민교 선배님. 네, 존경은 아니고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또 우리 여자 가수 중에 한 명이죠. 우리 조용히 해봐. 우리 건아들 박종목 선배. 이게 뭐야? 방송이야. 성형 수술을 안 했는데 좀 자기가 참 예쁘다. 요즘 아주 그냥 엄청나죠. 또 새로운 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머리가 작아요, 제가. 어머, 서울 패밀리 위일청 씨도 오셨네요. 항상 명랑결.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동생이라 보기만 해도 내가 행복해지니까. 어느덧 경기장이 권투를 사랑하는 관객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는데요. 시작과 동시에 매서운 주먹들 오갑니다. 원투, 원투. 혜승 씨도 어느덧 경기에 몰입해 흥미진진하게 관람 중이네요. 좋아하는 애요.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스릴 있다고 그러나. 그럼 막 간다 가면서 막 이렇게 막 가는 거. 흥 많은 가수들이 모였으니 그냥 지나갈 수 없겠죠. 관객들을 위한 축하 무대. 먼저 건아들의 보컬 종목 씨가 관록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어서 오랜만에 듣는 마지막 승부.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혜승 씨가 꾸며준다는데요. 그쪽 저희 남동생 화려한 싱글의 주인공 우리 양혜선 씨를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을 20kg 뺀 게 이 모양입니다. 예. 맞잖아요. 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언제 봐도 유쾌하고 힘이 나는 19년차 가수 혜승 씨의 무대. 그녀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에 관객들도 온몸이 들썩들썩합니다. 언제 들어도 흥이 나죠? 이 옆에 분은 아닙니다. 예, 옆에 분은 아니고 예. 아이고 힘들다. 아니 마이크 좋네요. 무대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내려와 힘들 법도 하지만 팬들의 쌓인 요청은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남준 선수. 긴 시간 가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늘 그녀를 응원해주는 팬들 덕분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다시 시작된 권투 경기. 경기에 집중한 혜승 씨 눈빛 매섭습니다. 이때 결정적 한 방이 들어가고 혜승 씨가 열심히 응원한다길까요? 시원한 KO 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같이 공감돼요. 지금 선수들이 뛰는 거 보잖아요. 그럼 같이 공감돼서 나도 막 이렇게. 열심히 파이팅을 불사른 후 오랜만에 만난 혜승 씨가 지인들과 식당을 찾았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 한 상이 혜승 씨와 친구들을 기다리는데요. 경기 응원하랴 노래하랴 허기가 진 탓에 허겁지겁 음식을 밀어넣기 바쁜데요. 다행히 입에 맞나 보네요. 와, 식단이 많이 내가 바꿨거든. 이런 쪽으로.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몸에 좋은 걸 찾게 돼. 그쵸, 오빠? 그리고 이 뱃살을 신경 쓰게 된다니까. 육류 쪽인데 이제 완전히 이렇게 청국장, 두부, 고단백 저칼로리야. 그렇지. 그래. 이런 거를 좀 이제 많이 먹고 그리고 또 운동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살이 좀 많이 좀 빠지더라고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혜승 씨. 최근엔 육식 위주의 식단에서 채소를 곁들인 한식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채연이 너 다이어트를 위주로 하고 또 이제 건강 식단이잖아. 콩이.
이게 뭐예요? 먹고 싶은 음식은 마음껏 먹는 것이 혜승 씨의 다이어트 신념인데요. 그래서인지 혜승 씨가 주문한 음식들이 줄지어 등장합니다. 겨울하면 생각나는 정겨운 음식. 청국장을 보니 절로 식욕이 돋습니다. 치게라 그러잖아. 밥을 비벼줘야 돼. 여기다가 밥을. 아, 먹겠냐 이거? 너 그러니까. 식성 되게 좋다 이거. 아니 밥을. 아니 무슨 다이어트 한다는 애가 무슨 밥을 또 말아 먹어요. 아니 청국장의 별미는 밥을 이렇게 딱 섞어서 비벼서 먹는 게 그게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보다 탄수화물 많이 이런 섞지 거 않으면 괜찮아. 이런 거 그래? 그럼 요 정도 딱 덜어서 오히려 비벼서 먹으면은 내가 보니까 그거 다 먹으면 다 살될 것 같아. 오빠들의 걱정에도 그녀의 먹성은 잠재울 수 없습니다. 혜승 씨 참 복스럽게 드시네요. 우리나라 또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다이어트 나 별로 안 많이 먹어요. 보세요. 두부 위주로만 먹지. 탄수화물은요. 저기 조금 있잖아. 제가 한 1년 정도 지금 봤을 때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 위주로. 단기간에 뭐 10kg를 빼겠다가 아니라 드실 건 또 드시면서 또 조절할 건 조절하시면서 저는 건강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건강해지는 느낌이 첫 번째고 일단 몸이 가벼워서 좋고요. 일단 인상이 틀려졌대요. 인상이. 뭐든 잘 먹고 건강하면 그게 진정한 다이어트 아닐까요? 집에서 갖고 왔어 내가. 오빠들이랑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래? 이게 뭔데요 이게? 이거 유산균. 이거 프롤린 유산균 아닌가요? 이게 일단 몸에 좋은 거지? 몸에 좋은 거 다 먹어야 돼. 이거 오빠 최고예요. 몸속 건강을 위해 얼마 전부터 유산균을 꼭 챙겨 먹고 있다는데요. 혜승 씨는 유산균 애찬론자가 됐습니다. 기름지거나 막 이러면은 막 급설사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되게 가스 차는 사람도 있지. 좋아요. 여기다 관장들이 다 지내고 친하잖아. 자, 화면 보니까 양혜승 씨가 올해 다이어트 실천 계획으로 3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명랑하고 쾌활하게 그건 기왕에 그렇게 살고 계셨던 거고 그다음에 저탄수화물 고지방 네. 그죠? 이렇게 가는 거죠. 맞습니다. 3번째가 저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프롤린 유산균이요? 네. 아까 가루를 이렇게 씻고 네. 드시던데 네. 그거 이렇게 3가지예요 지금. 네, 특히나 이제 좀 전에 스트레스 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스트레스가 사실은 장내 건강에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면 건강한 장내 환경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상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요. 제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유산균을 먹고 나서부터 좀 괜찮아졌다. 이게 사실인가요? 정말 속이 많이 편해졌어. 어. 그 좀 드시면은 느껴지실 거예요. 아, 그래요? 아주 좋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화장실 가서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하고 네. 뭐라 그럴까 속이 편해지니까 네. 너무너무 편하고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의 효과를 많이 보죠. 배고픔이 좀 덜해. 그런 것도 있죠. 예. 다이어트 그게 뭔 작용이 있나 봐. 그러니까 다이어트와 장과의 상관관계죠. 네, 특히 이 다이어트 효과를 느끼신 그 이유가 연구 결과로도 실제로가 있는데요. 그 유산균의 한 종류인 락토바실러스균을 12주 동안 섭취를 시켰더니 복부의 내장 지방과 이 피하 지방이 초기보다 평균 4.6% 감소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되네요. 그래서 앞서 그 내장 비만에게 상품 준 게 유산균이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드시면서 달라진 것은 화장실에서 너무 몸이 가벼워지고 일단은 뭐 이렇게 막 불편하고 이러면 막 불쾌감이 없어요. 너무너무 속 시원하게 아주 그냥 쾌변을 하고 일단은 그런 게 일단 좋은 거 아니에요? 장 건강이 되게 그렇지, 중요해요. 그렇지. 그럼요. 장 건강이 얼마나 일단 중요한지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하고 기분 좋으려면 그럼요. 시원하게 비워줘야 제일 맞다예요. 그러니까 비워야 또 채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네. 정수 씨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일단 이게 먹고 그 비우는 것도 비우는 건데 좀 몸이 조금 편안해진다고 할까요? 뽀글뽀글도 좀 적은 것 같고요. 이 복통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고 저는 다이어트라기보다는 이 유산균을 먹으면서 피부까지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면역력은 물론이고 이 장내 트러블이 있고 이러면 피부가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 몸도 우리도 왜 우리끼리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그러듯이 사람 몸도 여기서 여기까지 다 소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에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그래서 면에서 유산균 보면은 도움이 된다. 여기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알아봤는데요. 과연 내 몸에 유해균이 많은지,
왜 비만이 되는 건지 살이 붙는 건지 좀 궁금해서 자가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을까 싶어서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몸의 장 속에 유해균이 얼마나 많은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총 8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손가락 10개를 펴고 한번 해당되면 하나씩 접어보세요. 첫 번째, 늘 방귀 냄새가 지독하다. 두 번째, 방귀가 많이 나오는 날이 지속된다. 또 일주일에 3회 이하로 변비가 있다. 또 배변 후에 잔변감이 생긴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리고 배가 자주 아프다. 그리고 복부 팽만감이 지속된다. 마지막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 8개 중에 2개 이상이면 장내 유해균이 비정상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3개. 몇 개예요? 저는 없어요. 없어. 저도 없어요. 없어. 나 3개나 되는데. 저는 하나에서 2개 정도. 네. 저는 방구는 많은데 냄새는 안 납니다. TMI예요. 이 정도면 뭐 1개에서 뭐 3개 정도면 비교적 건강한 장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뭐야? 비만균이 많이 늘 수도 있지만은 뭔가 다른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크론병이라고 네, 만성 염증성 장질환의 일종인데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진을 먼저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봐도 정상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건강한 장 점막과 확실한 차이가 있네요. 네. 저게 많이 심각한 상황인 거죠, 저거? 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방금 사진이 만성 염증성 장질환의 일종인 크론병 환자의 장내 사진인데요. 아직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크론병 환자들의 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도에 16,000여 명 정도에서 2018년도에 22,000여 명으로 5년간 최근 34%나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거죠. 네. 아직까지 사실은 발병 원인은 크게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요. 이 장내 세균을 봤더니 아무래도 상당수가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만성 질환들은 사실은 평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장 관리를 하시는 게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병도 유해균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그분들을 살펴보았더니 그런 결과들이 있었고 이분들에게 건강한 장 관리를 계속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그러네요. 이 장내 환경을 좀 바꾸면은 좀 이렇게 거시기 유익균을 많이 챙겨 먹어야죠. 살 덜 찐다고 그래갖고 유산균 이렇게 좀 섭취를 했는데 좋다. 근데 이제 유산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장내 세균이 이제 비만 이외에도 다른 다양한 질환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장내 세균처럼 균형이 깨지면 이제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염증 물질도 많이 생기고 여러분들 이제 활성산소 들어보셨죠? 산화 스트레스 유발하는 활성산소도 이렇게 생기면서 다양한 질환이 생깁니다. 이제 흔하게 뭐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가 알레르기 질환 중에 아토피 피부염도 관련이 있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암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심지어 이렇게 심리적인 상태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쳐서 우울증, 치매, 자폐증까지도 장내 세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근데 우울증 이런 것도 맞는 얘기인 게 이게 며칠 동안 화장실 제대로 못 가봐요. 맞아요. 사람이 우울하고 낯빛도 이렇게 이상해. 얼굴이 상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뿐이 아니고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거네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이제 장이라고 하면 그냥 뭐 대변을 이렇게 저장해냈다가 내보내는 그 기능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면역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우리 몸에 면역 세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 중에 70%가 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면역도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또 이제 이렇게 생겨요. 지금 오늘 주제가 그 내장 비만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는데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 급격하게 절식과 금식을 하게 돼요. 또 운동도 안 하다가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장 건강이 또 떨어지게 되니까 악순환 때문에 오히려 살이 더 찌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유산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앞서 그 양혜승 씨가 그 프롤린 유산균? 제가 뭐 프리바이오틱스나 프로바이오틱스는 들어봤는데 좀 생소하거든요. 생소하시죠? 이 유산균은 이게 장까지 살아간대요. 프롤린 유산균이 장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이 프롤린 유산균을 튼튼하게
아주 그냥 튼튼해지려고 먹고 있습니다. 이 유산균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기서 장까지 살아 내려가야 되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거잖아요. 죽으면 의미 없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양소를 얘기할 때 소화 흡수가 잘 돼야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살아있는 세균들도 우리 장에 들어오면 소화가 됩니다. 즉 우리 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화 효소들, 뭐 위산이나 또는 그 소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소화 효소, 그다음에 담즙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균이 죽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살아서 이 대장까지 가야 여기서 자기네들이 뭔가 우리한테 이로운 역할을 하는데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 프롤린이라는 게 뭐냐면 식물이 어떤 위협을 느끼면 자기를 보호해주는 갑옷이에요. 저런 갑옷을 만들고 있는데 이 유산균에다가 프롤린을 싸서 갑옷으로 둘러준 그 유산균이 바로 이 프롤린 유산균이고요. 갑옷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위산이나 또는 그 십이지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화효소들에게 자기를 보호하면서 살아서 장까지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중요해, 그게. 프롤린 중요하네. 이게 살아서 가야 되니까 뭐 유산균 종류도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성분이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봐야겠네요. 네. 그 실제로 그 농촌진흥청에서 프롤린이 함유된 유산균과 일반 유산균이 생존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비교한 실험이 있는데요. 자, 그 대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유익균은 위산에서 버티는 능력이 4배 이상 증가했고요. 소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유익균의 경우는 담즙산에서 버티는 능력이 2배 이상 향상됐다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4배면은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닌 것보다 하는데 4포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 포만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양 차이가 굉장히 큰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장 내에 유해균도 있잖아요. 유익균을 우리가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유익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그냥 보통 분들은 그냥 유익균만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유익균과 유해균이 한 85대 15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성인들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성인들은 평균적으로 유익균이 63%, 유해균이 3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너무나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 또 인스턴트,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들이 영향을 좀 미쳤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럼 유익균을 늘리기 위해서는 유산균을 많이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많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게 막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량을 매일매일 먹는 게 중요한데요. 그 하루 권장량들이 다 섭취 권장량들이 있으니까 그걸 지키시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균이다 보니까 항생제랑 같이 먹으면 이 항생제가 이 균도 죽여요. 그래서 제가 감기 때문에 혹시 항생제 같은 것들을 드시고 있을 때는 감기약을 복용하시고 항생제를 복용하시고 한 5시간, 4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유산균을 드시는 것이 유산균을 조금 더 보호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 그 얘기도 들었어요. 항생제, 그러니까 감기가 요즘 감기 환자 많거든요. 많죠. 감기약 같은 항생제 복용하실 때 유산균 같이 드세요. 또는 어떤 의사분들은 거기다가 처방까지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맞는 얘기인 거죠? 그거 왜 그러냐면요. 항생제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장에 있는 균들을 다 죽여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 장 속에 살아있는 유익균들이 많이 있었는데 항생제를 계속 먹으면 얘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을 다시 보충해주기 위해서 너무 강한 항생제를 먹을 때에는 유산균을 중간중간 복용을 해 주셔야지만 그 위에 있는 유익균들의 숫자를 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술 마시고 장 트러블 있을 때요. 장이 막 뽀글뽀글하고 막 그럴 때. 그럴 때도 평소에 먹던 유산균보다 뭐 한 개 정도 더 먹어라 이런 얘기도 맞는 겁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허허벌판일 때는 좀 많이 넣어야 되는데 이제 좀 울창해졌어요. 그러면 좀 덜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먹고 나면 이제 여기가 허허벌판, 항생제를 먹어도 허허벌판이 되니까 이때는 좀 과량을 복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조금 안정화가 되고 났을 때는 이제 권장량이나 그것보다 좀 낮은 양으로 좀 적게 먹어주는 것도 좋은 섭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숙취해소제인데 유산균으로 된 것도 있더라고요. 같이 뭐 나오는. 그게 좀 도움이 되나 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오늘 다이어트에 유산균이 도움이 됩니다 했더니
또 다이어트 한다고 유산균 너무 많이 드실까봐. 네. 요거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요. 예. 네. 하루에 지금 한 포? 두 포? 저 두 포. 두 포? 예. 네. 아침 저녁으로. 어느 정도 넘지 마라 이런 거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네. 드시는 제품에 꼭 그 복용법을 보시고 나서 드시는 네. 게 좋고요. 무조건 과한 것보다는 적당히 꾸준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꾸준함이 중요하더라고요. 질문. 네네. 왜 그 있잖아요. 비타민 같은 경우는 많이 먹어도 어차피 몸에서 넘치면 소변으로 그렇죠. 배출된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유산균도 어차피 많이 먹으면 그냥 배출이 되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나요? 일단 유산균 많이 먹으면 위산이나 어떤 식이지장에서 일단 많이 죽기도 하고요. 살아서 장까지 가더라도 다음날 화장실 가서 힘 주시면은 나오는 거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타민처럼 얘도 배설되고 손실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2020년 마이너스 1 프로젝트로 내장 지방 마이너스 1을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 네. 앞으로 그 내장 지방 없으면서 다이어트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네. 그 각오는 돼 있는 거죠? 그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저는 이제 너무 요요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네. 급하게 급식으로는 안 할 거고요. 이제 네. 패턴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정말 진짜 정말 많은 걸 알았어요. 네. 정말 유익하고 유해한 행복한 아침입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유익한. 그러니까 잘 새겨 드세요. 사과하세요. 알았어요. 자, 우리 세 분 전문가 나와주셨으니까 그 오늘 프로젝트에 맞는 얘기 한 말씀, 도움 말씀씩 더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 옛말에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엄마 손은 약손. 네. 아기가 배가 아플 때 엄마가 배를 어루만져주면 복통이 멎은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이유는 엄마의 따뜻한 손이 아이의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 근데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장내 유산균도 배가 따뜻해야 잘 증식이 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엄마 손의 약손은 엄마 손이 유산균의 증식에 도움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겠네. 냉증을 치료할 수 있는 것도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새해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결심을 굉장히 많이 세우고들 계신데요. 이렇게 장 건강도 잘 챙기셔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습관을 꾸준히 계속하는 거니까 올해가 끝날 때까지 놓지 말고 계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는 뭐죠? 힘. 유산균도 좀 힘 있는 놈으로 먹어주는 게 예. 필요합니다. 예. 네. 아니, 요즘 차윤환 선생님이 힘이 넘치세요. 새해에 대해서 좀 힘 좀 내보고 있습니다. 양희숙 씨 오랜만에 나와주셨으니까 앞으로 계획 한 말씀 더 들어볼까요? 네, 진짜 여러분들한테 자주 얼굴 좀 보여드리고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아침. 아우 좋아.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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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난 1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희망 나눔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국 17개 시도에 세워져 있는 사랑의 온도탑을 통해 모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금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온도탑의 수온주는 1도씩 올라가는데요. 지난주까지 온도탑의 온도는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 기준으로 90.4도였고 모금액은 총 3,848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연말연시 따뜻한 이웃의 사랑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많은 분들 참여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죠. 연휴 끝에 화요일이고 이제 또 새롭게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더 힘들 수도 있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